이 영상을 보시는 80% 이상의 분들은 게이밍 노트북 추천, 가성비 노트북 등등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다가 질린다 싶으면 뒤로 가기를 하실 거고, 다른 게이밍 노트북 추천, 게이밍 노트북 베스트 5, 가성비, 특가 뭐 이런 영상을 몇 개 더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알았다 싶으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바로 카드를 꺼내 구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좋게 리뷰를 해놓으셨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름에 어떤 옷을 입으시나요? 긴팔 긴 바지에 패딩을 껴입고 목도리까지 하시나요? 아니시죠? 계절에 맞게 옷을 입듯 게이밍 노트북 또한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고 걸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추천해준 게이밍 노트북이 좋다고 해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는데 내가 하는 게임, 작업 등등에 맞지 않아서 버벅거리고 그런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불편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결국에는 돈을 날렸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잘 맞고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고르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4가지 방법에 부합하는 제품 9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왼쪽 위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이시죠? 제가 광고와 광고비를 따로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제품을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고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고를 때는 반드시 이 4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CPU와 GPU, 두 번째, 화면 크기, 세 번째, 화질, 네 번째, 램.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CPU가 탑재되어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쓰는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게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CPU가 탑재되어 있는 게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그게 맞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의 본질적인 기능만 놓고 보면 아쉽게도 게이밍 노트북에서 CPU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U를 사람 신체 기관으로 치자면 어떤 것이죠? 바로 뇌죠. 뇌가 사람의 손발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 심장을 저절로 뛰게 만들어주는 것 등등 사람의 주요 기능을 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손발을 움직이는 것, 심장을 저절로 뛰게 만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기에 정말 어려운 행동인가요? 아닙니다. 뇌를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CPU 또한 똑같은 겁니다. 요즘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평균 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까지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 말은 즉 좋은 CPU가 탑재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 그 말은 즉 사람의 뇌가 손발을 쉽게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요즘 나온 CPU 또한 일반적인 게임을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뭔 소리야, CPU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야 고사양 게임도 하고 이런저런 작업도 하지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의 성능을 하는 CPU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CPU를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바로 GPU, 즉 그래픽 카드입니다. 왜 그래픽 카드를 CPU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하냐면 요즘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 그래픽이 다 어떤가요? 어마무시하죠. 그런 어마무시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저사양부터 평균적인 사양으로 돌아가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스타크래프트, 피파 온라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도 있지만 결국 그 게임들도 높은 성능으로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좋아야 하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출시되는 게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출시될 게임들은 그래픽이 어마어마해질 건데 만약 그래픽 카드 사양이 작거나 어중간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게임이 그렇게 고사양이 될수록 내 노트북도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뭔 걱정이야 라고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없게 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의 본질이 뭐죠? 바로 컴퓨터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휴대성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들로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점점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거워져서 들고 다니기 싫어지겠죠? 그럼 노트북의 본질인 휴대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 때 좋은 그래픽 카드를 넣은 다음 아예 납땜을 시켜버린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몇몇 게이밍 노트북 제조업체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모델들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러니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처음부터 적어도 RTX 3060 혹은 그 이상의 좋은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좋은 제품이 탑재되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이건 완전 가성비다 라고 하는 제품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은 그냥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 그 정도의 값어치만 하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면 결국에는 더 좋은 노트북을 또 구매할 게 뻔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게이밍 노트북에서 CPU, 그래픽카드 둘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게임을 원활하게 돌리게끔 해주는 것은 CPU보다 그래픽카드의 활용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더 중요시 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게끔 출시가 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를 할 때부터 좋은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게 좋다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화면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영화, 유튜브, 드라마 등등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첫 번째로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지만 이후에는 눈이 조금 아픈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눈을 위해서 더불어 재미를 더 느끼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구매하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잠깐만 보고 끄나요? 아닙니다. 영화는 적어도 2시간은 시청을 하고 유튜브는 한 번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되고 드라마는 한 번 보면 뒷내용이 궁금해서 정주행을 하게 되죠. 게이밍 노트북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말한 게이밍 노트북을 사는 이유가 뭐였죠?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1시간만 하고 끄나요? 물론 1시간만 하고 끌 수 있지만 게이밍 노트북을 사려는 사람들은 게임을 1시간만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게임을 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즉 노트북 화면을 1시간 이상 쳐다보고 있다는 뜻인데 그 화면이 앞에서 말씀드린 핸드폰처럼 조그마하면 어떨까요? 눈에 금방 피로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게임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큰 화면인 태블릿을 구매하듯 게이밍 노트북 또한 적당한 사이즈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13, 14인치의 약간 작은 화면, 15, 16인치의 적당한 화면, 17인치의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 그중 15, 16인치를 가지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 게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인치당 약 2.5cm이기 때문에 줄자로 13인치가 어느 정도인지 14인치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가늠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15, 16인치가 게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화면 크기라고 말씀드렸고 이 말을 들은 13, 14, 17인치를 가진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13, 14, 17인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 16인치보다 작은 화면인 13, 14인치는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눈이 불편하고 17인치는 게임을 할 때 정말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노트북의 크기가 너무 커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휴대하고 다닐 때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지고 다녀야 하죠. 그래서 15, 16인치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게이밍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게임 말고도 문서 작업 혹은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요. 화면이 작다면 한 화면에다가 2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적당한 15, 16인치가 좋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17인치를 고르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게이밍 노트북을 사는 이유는 1시간 이상 게임 혹은 영상 편집,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건데 13, 14인치는 상대적으로 화면이 작아서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눈의 피로감을 쉽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을 하락시켜 오랜 시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15, 16인치를 고르는 게 좋고 더 나아가서는 무거움을 감수하고 17인치를 고르는 게 좋다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게임과 작업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적당한 화면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화면 크기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화면 크기가 아무리 적당하다고 해도 화질이 좋지 않으면 다시는 그 노트북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화질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144p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180p로 올리는 자신의 모습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화질이 좋아야지 게임할 맛도 나고 일할 맛도 나고 눈도 덜 아픈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어떤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 좋은데? 라고 말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화질을 볼 때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상도, 두 번째는 패널, 세 번째는 주사율입니다. 먼저 해상도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몇 시간 만에 탑2에 올라왔고 한 명만 잡으면 내가 1등인데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사이드에 있는 적을 식별하지 못해 내가 먼저 잡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화가 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해상도가 최상이라서 사이드에 있던 여러분을 식별해서 잡은 것이죠. 그래서 해상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상도가 안 좋아서 상대에게 잡혔고 상대방은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잡았듯이 해상도도 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FHD, 그 다음으로는 쿼드 HD, 마지막으로는 4K 울트라 HD입니다. 먼저 FHD는 1920-1080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상도인데요. 이 FHD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며 대부분의 게임에서 높은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게임을 부드럽고 선명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만 본체의 성능은 좋은데 해상도가 FHD면 그 본체의 성능을 FHD가 100%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본체의 성능이 좋을수록 해상도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쿼드 HD인데요. 쿼드 HD는 2560-1440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약간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FHD보다 더욱 선명한 그래픽과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때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쾌적한 상태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쿼드 HD는 FHD에 비해 그래픽카드에 더 많은 부담을 줘서 배터리 수명이 짧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쿼드 HD를 사용하려면 본체의 성능도 어느 정도 좋아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K 울트라 HD입니다. 4K 울트라 HD는 3840-2160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품질의 그래픽과 해상도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게임의 그래픽을 최고 사양으로 올려도 다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같은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쾌적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4K 해상도인 만큼 아주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패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틀그라운드로 다시 한번 비유를 하자면 어떤 모니터는 길리슈트를 입은 적들이 풀숲에서 움직여도 잘 보이는데 어떤 모니터들은 길리슈트를 입은 적들이 풀숲에 있으면 아예 안 보이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해상도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패널과의 연관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 패널은 IPS 패널, TN 패널, VA 패널이 있는데요. 먼저 IPS 패널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IPS 패널은 넓은 시야각과 좋은 색지연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더 생생하게 만들고 다양한 각도에서도 화면의 일관성을 유지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슈트를 입은 적이 풀숲에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한 화면들은 거의 다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TN 패널입니다. TN 패널은 빠른 반응 시간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매우 인기가 있는데요. 다만 시야각이 좁고 색지연력이 제한적이어서 길리슈트를 입은 적이 풀숲에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 화면들은 거의 다 TN 패널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VA 패널입니다. IPS와 TN 패널의 중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시야각과 색지연력을 제공하면서도 빠른 반응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적들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처리할 수가 있죠. 단점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것이 VA 패널의 장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사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틀그라운드로 또다시 비유를 하자면 어떤 모니터는 적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빨리 캐치를 해서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모니터는 적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약간 화면이 깨지는 느낌이 받으면서 늦게 캐치가 되어 결국 여러분들이 잡히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해상도, 패널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주사율과의 연관이 더 많다는 것이죠. 먼저 주사율은 60Hz, 120Hz 또는 144Hz, 240Hz가 있는데요. 먼저 60Hz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60Hz는 일반적인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주사율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을 60Hz로도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높은 주사율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60Hz는 화면 갱신 속도가 낮아서 빠른 액션 장면에서 화면 흐림이나 픽셀이 번지는 현상을 단번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다음 주사율인 120Hz 또는 144Hz로 많이들 업그레이드 하시는데요. 120Hz 또는 144Hz는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서 빠른 움직임이 더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120Hz 또는 144
144Hz를 가지고 있는 화면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40Hz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Hz는 최상위 옵션으로 더욱 빠른 화면 갱신 속도를 제공하여 높은 반응 속도를 필요로 하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른 120Hz, 144Hz랑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게임과 작업을 오랫동안 하려면 해상도, 패널, 주사율 이 세 가지면 보면 된다. 해상도는 FHD, 쿼드 HD, 4K 울트라 HD가 있는데 FHD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만 본체의 성능이 많이 좋으면 그 성능을 해상도가 100%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두 번째, 쿼드 HD는 성능이 적당하고 가격은 살짝 있다. 세 번째, 4K 울트라 HD는 성능이 많이 좋지만 그만큼 본체의 성능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 말은 즉 가격이 매우 비싸진다. 패널은 IPS 패널, TN 패널, VA 패널이 있는데 IPS 패널은 시야각과 색지연력이 좋다. 그래서 게임을 더 생생하게 만들고 다양한 각도에서도 화면의 일관성을 유지해준다. 두 번째, TN 패널은 빠른 반응을 보여줘서 좋지만 시야각이 좁고 색지연력이 떨어진다. 다만 가격이 저렴해서 저렴한 것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마지막 VA 패널은 IPS 패널, TN 패널이 합쳐져 있는 것이라서 모든 게 합리적이다. 마지막 주사율은 60Hz, 120Hz 또는 144Hz, 240Hz가 있는데 60Hz는 단 한 번이라도 높은 주사율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화면 흐림이나 픽셀이 번지는 현상을 단번에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저렴한 것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두 번째, 120Hz 또는 144Hz는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서 빠른 움직임이 더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다. 마지막 240Hz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적합한 수준이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120, 144Hz랑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러니 게임을 정말 잘하고 싶거나 프로게이머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한다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그래픽카드가 왜 중요한지, 화면 크기가 왜 중요한지, 화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램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메모리가 좋고 많이 탑재되어 있을수록 게임 성능이 대폭적으로 향상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게임은 게임 내 그래픽, 텍스처, 소리 등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램에서 빠르게 저장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램의 성능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게임의 권장 사양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버벅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가 아예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램이 탑재되어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해야지만 원활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노래를 듣는 분들, 공략집을 보는 분들,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게임 또는 컴퓨터, 노트북 자체가 버벅거리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램 자체의 성능이 좋지 않던가 현재 탑재되어 있는 램의 개수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램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몇 개를 켜놓던가 뭔가를 다운받고 있다던가 등등 이런 식으로 실행해 놓은 게 많으면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는 게 그만큼 많아져서 램의 성능이 좋지 않거나 부족하면 버벅거리거나 본체 자체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많은 것들을 같이 실행하는 분들은 램의 성능이 좋은 것 그리고 여러 개를 탑재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로는 그래픽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은 CPU보다 그래픽카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높은 해상도나 그래픽, 복잡한 게임에서는 CPU뿐만 아니라 램의 역할도 굉장히 커집니다. 게임의 사양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래픽카드 말고도 CPU, 램의 역할도 커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램은 현재 실시간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램의 성능이 좋지 않거나 부족하게 탑재되어 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임을 못할 수 있다. 그러니 적어도 8GB 램 혹은 그 이상의 램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AS, 무게, 전기량 등등 세부적인 것들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들은 워낙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직접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CPU와 그래픽카드, 화면 크기, 해상도, 램 이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9가지는 첫 번째 MSI 2023 사이보그 15, 두 번째 MSI 스워드 GF76 B13 VFK 212 게이밍 노트북, 세 번째 MSI 2023 펄스 15,
네 번째, 레노버 2023 게이밍 3 15ARH7 R5 4050. 다섯 번째, 레노버 2023 에러큐 16 APH R7 RTX 4060. 여섯 번째, 레노버 2023 리전 슬림 5i 16 IRH i7 4060. 일곱 번째, 레노버 리전 5i 프로 16 IRX. 여덟 번째, HP 2023 빅터스 16. 아홉 번째, ASUS 2023 비보북 16X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